클래스 101에서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출을 하신 후에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오픈하지 않았던, 아무 곳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노하우를 다 오픈할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금은 소외계층에 계신 친구들, 또 어른들 도와주는 일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합류하셔서 좀 밝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도 얻고 세상도 밝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컨텐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클래스 101에서 디벨로퍼 강의를 하게 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로드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의 생각으로 10분에게만 할인권을 드린다고 구태여 구입해라, 내 강의 들으세요 할 필요도 없고 하실 분만 하시라는 개념에서 한 10분만 할인권을 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기획팀과 협의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오픈한 후에 그 10개가 한 5분 안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이 5분 안에 다 날라가 버렸다, 10분만 더 드리자 해서 20분이 된 거예요. 20분이 최대 할인율을 받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클래스 101에서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출을 하신 후에 강의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오픈하지 않았던, 아무 곳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저만의 노하우를 다 오픈할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금은 소외계층에 계신 친구들, 또 어른들 도와주는 일에 자금이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합류하셔서 좀 밝은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도 얻고 세상도 밝게 만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컨텐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케미컬 회사 손소독제 클린룸 시설이라고 해서 위에 상단에 그 전에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사진과 함께 기본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실행 예산을 공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출발! 저번에 제가 다 알려드렸죠. 도면도 보여드렸고 3D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오래됐죠.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클린 시설을 갖춘 손소독제 제조 공장입니다. 사실상 이 해당 케미컬 회사에서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클린 시설이 이 정도로 과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해당 회사 대표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건 안 되지만 청결도가 기준치 이상인 거는 오히려 더 좋은 거니까 할 때 제대로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서 시공을 해드린 현장입니다. 급 배기 시설이 다 갖춰진 클린룸이 있고요. 마스크, 요즘 마스크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이나 최소한의 분진을 줄여야 하는 제조 공정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 때는 굉장히 하드한 클린룸을 요구를 합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대표님께서 좀 더 강하게 하자 해서 자체 순환시설 BFU 방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만 클래스 이상의 클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바람, 나가는 바람 각자 따로따로 분리가 돼요. 일정 분량의 공기가 안으로 유입이 되고 안에 있는 일정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음양압 시설이 같이 되는 그런 시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BFU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던 자체 순환 방식은 우리 공장 내에서 깨끗하게 공기를 만들어서 헤파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전문 파트의 어떤 설비 분야라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화장품을 만드는 제조실이고요. 콘솔 박스가 통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BFU 헤파 필터를 이 통로에서 관리하게 돼요. 복도에서 내부가 다 볼 수 있게끔 실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전실로 들어가서 에어 커튼을 통과해서 여기가 복도가 돼요. 클린룸 안에 복도가 되고요. 부자재 창고가 여기 있어요. 원료 창고가 여기 있고. 어떻게 되냐면요, 제조 과정이 청량실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손하고 이런 거 씻고 배합실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쭉 여기로 뺍니다. 그래서 충진 공정이죠. 여기. 자, 여기서 쭉 이렇게 가면서 포장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A 상세도 참고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컨베이어를 통해서 아크릴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 구멍을 확 지나가요. 그러면 포장 공정을 통해서 포장을 해서 완제품을 임시 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한다라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는 천정도예요. 천정도. 헤파 필터 위치와 조명 기구, 그리고 에어컨, 그리고 에어 커튼입니다.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다 돼 있죠. 이건 헤파 필터예요. 위에 있는 초록 색깔 이거는 조명도예요. 조명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도면이고요. 흰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실내에서 공기가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돕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간과하면 안 될 부분, 그러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실별로 헤파 필터에서 나오는 공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기만 계속 주입만 하면 압이 세겠죠. 그 실내에서 압이 꽉 찬 거기서 문을 탁 열면 어떻게 됩니까? 붕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음량압을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그 나오는 물량만큼 다시 빼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실에서 여기 실별로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전부 다 커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밑에 새 창살을 싹 다 쳐가지고 딱 막히는 공간 없이 군데군데 이게 창을 뚫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불어주는 공기가 꽉 찬 공기가 복도로만 가요. 그러면 복도 쪽에서 문을 안으로 열고 들어갈 때는 문이 푹 또 열리겠죠. 그럼 복도에서도 바람 길까지는 무조건 바람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요 밑에도 뚫어야 되겠죠. 밑에 실에도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쭉 가야 되겠죠. 쭉 이렇게 가야 바람이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지를 먼저 볼게요. 한번 그때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순서대로 동선대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세척실에서 배합실로 가죠. 배합실에서 배합을 합니다. 배합을 한 후에 중진공정으로 진행을 하죠. 저기 끝에 보이는 벽체가 아크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패널처럼 보이는데요. 대표님께서 바꾸자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멍 사이로 그냥 제품이 나가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여기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외부로 나가는 통로고요. 여기는 복도예요. 외부 밖의 복도. 여기는 딱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공정이네요. 안에 들어가면 에어샤워가 있다. 대표님께서 좀 어른이다 보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난 잘 모르겠다 하셔서 저희가 3D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창고. 이거 원래 창고죠. 청량실, 세척실. 세척을 해서 문 열고 나가면 배합실. 배합실에서 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진 과정을 거치죠. 쭉 나가서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뚝딱뚝딱뚝딱 포장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포장할 때 어디로 가느냐? 이쪽을 통과해서 포장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포장을 한 후에 완제품 임시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탁 하죠. 그래서 외부로 반출을 합니다. 여기는 복도예요. 복도 전실, 그리고 에어샤워 탁 하러 들어가는 곳, 이렇게 탁 나뉩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시공했는지 시공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여기에요. 2층. 요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공간이에요. 아까 화장품 만든다고 했던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이 클린룸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 이랬어요. 뭐 물건도 많았고, 처음엔 이 조명을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결국 못 쓰게 됐죠. 여기가 아까 복도 외부 영상에서 보셨던 그곳이에요. 그 이후에 완료되기 전 사진이에요. 완료되기 전 사진인데 여기는 매립형 조명이에요. 조명이 어떻게 설치가 된다는 내용이고 클린룸 시공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외부에서 처음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에어샤워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에요. 에어샤워 있죠? 에어샤워 정면. 여기는 복도예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압을 잡아주는 거예요. 헤파 필터 여기 위에 보이죠? 헤파 필터가 나오면 이런 공간으로 이제 압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전순환할 수 있도록, 자체 순환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자체 순환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했어요. 이거 제작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는 에어 커튼이에요. 순환이 쭉 이렇게 된다. 이 클린룸에 대해서 실행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제가 견적서를 그때 당시에 안 보여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땡케미컬 대표님께 보내준 견적서는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자, 판넬 설치, 벽체하고 전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4,7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4,700만 원. 이 몰딩 설치에 대한 부분
부분을 제가 견적서 써넣을 때 못 써넣었습니다. 이 몰딩이 뭐냐면 일반 뭐 카페나 집이나 회사에나 있는 그런 몰딩이 아니고요. 클린룸을 만들기 위한 몰딩이 따로 있어요. 공기를 탁 완전 폐쇄를 할 수 있게끔 아주 견고한 몰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걸 견적에서 빠뜨렸단 말이에요. 견적서를 빠뜨려 가지고 몰딩 설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못 했습니다. 아크릴 패널 설치하는 것, 도화 설치 비용, 그리고 잡자재비,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 자, 유리 설치가 뭐냐면요, 창호 사이에 강화 유리를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설치 비용 들어가고요, 창문틀 설치 비용,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 실리콘 마감, 제품 속에 이제 입자,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클린룸 시설을 하는데, 외부 공기가 막 들어오게끔 시설이 된다면 클린룸이 유지가 안 되겠죠. 조금의 미세먼지나 조금의 먼지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히파 필터를 거쳐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헤파 필터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되겠죠. 그리고 준공 청소. 자, 여기 청소비가 한 번 더 나왔어요. 작게. 처음에는 벽체를 닦아내고 실리콘 제거하고 알코올 청소하는 그런 방면으로 해서 청소를 1차를 끝내고 마무리를 했는데, 발주처에서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해줄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좀 해주다 보니까 먼지, 분진들의 잔재가 바닥에 많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청소를 다시 해드렸어요. 근데 그 최초에 나왔던 그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서 청소하고 닦아내는 그 정도로 해서 청소를 마무리했고요. 이 배수 배관 설치, 이 배수 배관은 클린룸마다 다 틀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배합기가 있죠. 배합기에서 빠지는 물들이 있어요. 가스나 에어나 사용을 하게 되면 생긴 결로가 그 탱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물이 차겠죠. 그래 되면 제대로 된 작동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계가 망가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컴프레셔에도 밑에 물이 나오는 공간들이 있고, 어떤 기계들이나 있습니다. 가스를 쓰는 것, 에어를 쓰는 곳에는 다 있는데, 배합기에도 물이 빠지는 배수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관 설치를 해야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것, 기존에 에어컨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에어컨 철거는 우리가 해주겠다마는 설치는 우리가 안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까지 해드리는 바람에 이 돈이 좀 추가에 들어갔습니다. 추가금으로 잡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해드렸어요. 55만 원이잖아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 55만 원 때문에 발주처 대표님하고 우리하고 막 그렇게 하기 싫어서 우리가 좀 많이 아꼈으니까 바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설치까지 바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렌탈 장비대. 렌탈이라는 건 뭐냐면 사다리 같은 기계 위에 사람이 타서 리모컨으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렌탈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 제일 처음에 견적서를 낼 때 2억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을 써서 냈어요. 그걸 막 이제 다 뺐어요. 1억 8천에 맞추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렌탈비 35만이가 말도 안 되는데 금액을 막 이렇게 칼을 치다 보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잡았죠. 근데 당연히 더 오버됐다. 철골 패널 공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9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애초에 견적을 냈어요. 이 견적 금액에서 80%는 아끼자라는 생각을 하고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아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조금 줄어들든지 거진 비슷한 금액에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80%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80%를 때렸을 때 자, 이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많이 줄였죠. 4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사실은 400만 원보다 더 줄였어요. 왜냐면 패널 시공을 저희가 직접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패널 협력업체에 이제 협력팀들을 불러서 같이 했는데, 직영공사로 하는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최초에 견적을 써넣을 때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발생을 했죠. 제 몰딩 시공에 관련된 비용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청구를 안 했다 보니까 뭐 제가 추가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공사에 대해서 이 금액에 시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좋아, 이 금액에 하자, 계약을 합시다, 오케이 해가지고 계약을 썼어요. 그러고 난 뒤에 대표님 죄송한데요, 제가 몰딩 설치 비용에 대해서 애초 견적서에 넣지를 않았는데 이 금액을 추가비로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면, 애초에 그 쓰가내야지 이미 계약 다 하고 하기로 됐는데 이리 해갖고 하면 우리가 직접 직영공사하는 거랑 뭐가 틀리노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직영 시공하면서 금액을 조금 아끼고 이거를 그냥 우리 돈으로 빨리 하자 해가지고 100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한 80밖에 못 아꼈다라는
하는 겁니다.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자재비만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시공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직영으로 운영을 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 전기기술자가 있는데 본부장님께 직접 시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아끼잖아요. 월급은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본부장님 외에 몇 명 더 해서 한 62머리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다 월급으로 퉁치다 보니까 많이 아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재비는 1,3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었으니까 자재비에도 조금 아꼈고, 우리 시공비는 많이 아꼈죠. 여기 조명이에요. 최초에 말씀드렸죠. 기존 조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본 조명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조도도 안 나왔고 천장에 갭이 많이 없어가지고 밀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1, 200 정도 하면 이렇게 하겠는데 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대표님께 가가지고 사정을 했죠. 철거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공사를 해보고 나니 이 조명은 클린룸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을 133개 정도를 사야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오케이, 그거는 당연하지. 원래 기존에 쓰려고 했던 거 나도 알고 있다. 근데 못 쓰면 당연히 조명을 우리 사줘야지. 우리가 사줄까? 아니면 돈 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셔도 되고 돈을 주셔도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 밑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바로 이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조명을 산 겁니다. 그리고 분전함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전기를 조금 많이 이렇게 끊어 써야 되다 보니까 분전함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금액이 들어가겠죠. 소방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전기 작업하면서 전기 배선 설치는 다 했고 통신선도 다 날라갔고 배선 설치도 싹 다 했으나 기타 유도등이나 그리고 유도등에 들어가는 스텐으로 된 잡자재들을 저희가 못 사가지고 자재비로 소모가 좀 되었다. 전기랑 소방에서 저희 회사에서 많이 아꼈죠. 자재비 말고는 안 들어갔으니까요. 클린 장비예요.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뱉고 하는 기계를 사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사실 좀 여기서도 한 500 정도를 조금 아껴보자라고 어떻게든 제가 노력하고 했는데 결국 추가금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목수든 철근이든 조적이든 미장이든 모든 공종의 오야지들은 18번이 있어요.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도면만 딱 보여준 거예요. 도면도 오래도 안 봐요. 1분, 2분 정도 내에 분명히 이 말을 해요. 내 손 많이 잡히겠는데. 내 손 많이 잡히겠는데 이거. 박사님 뭐 이리 어렵게 하노? 100% 이런 말 다 합니다. 우리 협력업체 팀뿐만 아니라 다 똑같을 거예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진짜 작품성 있는 건물을 하다 보니까 손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었던 걸 내가 인정을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그냥 박스만 짜면 했는데 내 목 손 많이 잡힌다고. 나 손 많이 너무 많이 잡히는데. 이거는 네모 사각형인데 뭐가 손 잡히는데 도대체. 이거 손 잡힌다 뭐 형님 일 그만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제 쉴 때 됐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담인데요. 홍땡땡 형님께서 견적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FU 가격이 5천만 원이다 했으면 시공비 500만 원 해서 5,500에 해주구만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기계비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3천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형님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전신에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온다. 그거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보고. 두 군데만 전화해서 물어보면 니 금액 바로 한다 내한테. 근데 이제 제가 좀 꼼꼼하니까 저는 다 전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줄여야 건축주도 금액이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눈티 맞으면 건축주도 이렇게 같이 눈티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유가 눈티를 나는 안 맞기 위해 시공사의 대표가 있고 시공사의 소장이 있는데 내가 눈티 맞으면 되겠습니까? 딱 한 군데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면서 이거 이 물건 살라 그러는데 얼마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3,200이면 돼. 그래서 내가 봉땡땡 형님한테 전화해서 내 두 군데도 알고 딱 한 군데 전화했는데 형님보다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우주댕기고 도대체 형님 내 눈대이 때릴라 했나? 너 형님 내가 기계는 내가 사줄 테니까 시공만 좀 해둬라. 시공비 500만 원이요 적어놨네. 500만 원에 좀 해둬. 그건 우리가 기계를 설치를 했을 때 500만 원이지. 네가 기계 사주면 우리 500만 원에 뭘 하지? 그 누가 그 500만 원에 하는 누구 입에 붙이려고 500만 원에 하는. 홍땡땡 형님 참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날. 기계에다가 왜 2천만 원이나 더 올리노? 그 시공비 하려고 그랬나? 그럼 시공비를 아싸리 2,500만 원 적든지 왜 시공비 500만 원 적어놨고 기계에다가 2천만 원 더 올려갖고 5천만 원처럼 이래 해갖고 들고 왔노? 요즘 세상 맑아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만은 웃어 샀더라고요. 그냥 좀 민망한지 내보 박 대표 많이 컸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500만 원에 좀 해둬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야 알았다 700만 원 좀 받고 막 하더라고. 그게 780만 원인가 계약을 했을 거예요. 780만 원.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하고 내가 200 얼마를
올려줬어요.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또 콘솔 박스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고 부가적인 게 사실 있긴 있었어요. 그 행위 와가지고 이거는 비용을 줘야지 내 하지. 이거 비용도 300만 원 더. 됐다. 내 220만 원 주고 막 하고 220만 원 해라 하니까 야 알았다. 이번엔 내고 작게 하네 카더라고. 아니 말 한마디에 80만 원 깎이는 것도 웃기잖아요. 컨트롤 박스 다 설치하고 형님아 고생했다 빠빠이 내 다음에 보자 하고 나오는데 형님아 마지막에 컨트롤 박스 그도 형님 돈 은차대 빨리 이걸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시공사분들은 다 알고 있으시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사태지 미안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건데 건축주분들한테는 팁이 될 거고 여담이 될 수 있어요. 시공사가 눈치 맞으면 건축주가 눈치 맞는다. 이 생각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작업에 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덕트 시공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이만큼 들어갔다. 간접 노무비에 160만 원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가 한 300만 원 잡았습니다. 디자인 뜨고 그래픽 뜨고 모션 뜨고 설계하고 땡케미컬 쪽에서도 이런 공사를 처음 하기 때문에 도면을 계속 요구를 해서 도면을 좀 많이 그렸다. 여기 선급금 이행증권 수수료 및 관리비 다 이렇게 현금으로 이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액에서는 전기 쪽에 아마 노임으로 조금 많이 나갔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못해서 몇 명은 불러서 일대로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좀 나간 걸로 보시면 되고요. 카드는 이만큼 썼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억 8,267만 6,318원에 견적서를 써냈고요. 우리가 1억 4천에 무조건 만들자라고 목적을 두고 가야 1억 8천 안에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행 금액은 얼마인가 봤을 때 1억 7,964만 4,790원이 나왔어요. 300만 원 정도 아꼈죠. 전기 공사를 직영 공사하니까 거기서 좀 아끼고 패널 공사 직영으로 하니까 여기서 좀 아껴서 우리 이윤을 더 극대화시켜보자 라고 계획을 잡고 들어갔지만 아니나 다를까 항상 그렇듯이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얼마인가 파악을 해봤을 때 2,7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은 됐지만 견적에서 빠진 금액을 적을 것. 보라색깔 색칠해놓은 거는 견적서에 원래 없었던 청구를 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에 끝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이윤은 이윤대로 받고 이 현장에서는 300만 원을 좀 더 아꼈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땡케미컬 클린룸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 공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역시 대기업은 틀립니다. 세금 계산서만 촥 끊어내면 돈도 촥 지급 바로 해주시는 아주 클린한 상태. 클린한 기업에서 클린룸을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땡케미컬 대표님께서도 젊은 친구들이 일을 잘 해낼까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 우리 때랑 다르게 공사를 하는 것 같다. 너희들은 공사를 좀 희한하게 하더라. 현장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사무실에 설계팀에 A, B, C, D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서 빨리 보내줘라 내가 공사해야 된다 하면 보통 이게 시간이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바로바로 보내주고 체크하고 컨트롤하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 속에서 대표님께서 참 특이한 부분이고 희한하게 공사를 한다라고 느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른이다 보니까 그 연륜에서 느껴지는 그 아우라와 카리스마, 결단력, 어떤 생각들 저도 많이 배우고 왔고요. 저도 그런 시원시원한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부도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